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2-3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볼게요. 최근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이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친구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교과서를 보면 4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다른 나라의 수입 제한으로 발생하는 수출 감소.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면서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니까 이건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량이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한도까지만 수입하지 더 수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산 물건의 높은 관세 부과. 관세는 지난 시간에 FTA 설명하면서도 나온 단어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한테 물건을 수출할 때 관세를 낮게 받아야 좋은 거죠. 우리나라한테. 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세탁기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는 관세가 15%, 15%인데 우리나라에만 50%가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건은 이 다른 나라의 물건보다 35%가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건은 여기서 안 팔리겠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기겠고요. 세 번째는 수입 거부 때문에 다른 나라와 일어나는 갈등. 땡땡 나라 수산물 수입 금지. 여기 이 그림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산에 의존해야 되는 물건의 수입 문제. 만약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나라의 커피 생산량이 크게 줄어 수입이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에선 커피가 안 나죠. 그래서 이 세모세모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커피를 90%, 95%씩 수입을 하는데 이 나라에서 날씨가 말썽을 부려서 커피가 너무 안 났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팔 여분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입을 못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꼼짝없이 커피를 못 마시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고 마셔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죠. 다음 페이지 보면 세계 여러 나라는 무역을 하다가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고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여기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 이 부분에 밑줄 그을게요. 이렇게 서로 자기 나라 경제만을 보호하다 보면 다른 나라와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새로운 무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 이게 어렵죠. 외줄타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과 다른 나라와의 원활한 무역, 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데 이 중간점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또 다른 무역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너무 여기에 치우치면 우리나라 경제가 피해를 보는 거죠. 앞으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FTA를 설명하면서 FTA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 예를 들어서 농산물, 농산업과 축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내에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너무 많이 수입하다 보면 쇠고기나 아니면 밀, 고춧가루 이런 것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거는 엄청 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수입산만 사게 돼서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이 어려워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망해버리고 말아요.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입 제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제한은 우리나라가 당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까닭 중 하나는 또 국민의 실업 방지.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을 수도 있어. 결국 공장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늘어날지도 몰라.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여기서도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산업이 망해버리니까 보호해주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 산업이 망하면 여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 해고가 되고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국가의 안정적 성장. 사람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만 먹으면 국가 유지의 기본이 되는 농업이 흔들릴 수 있어.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바닷길, 하늘길이 다 끊겼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당장 먹고 살려면 밥이 필요하잖아요. 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농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수입 제한이라든지 관세 부과 이런 방법들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점. 다른 나라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자, 불공정 거래. 수입산 냉장고는 매진인데 국산 냉장고는 남았어요. 그 말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이 지나치게 싸버리면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기 관세 부과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한국산 물건의 높은 관세 부과, 이건 우리가 당한 거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상황 변화에 대처하며 다른 나라와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무역 문제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는 대책.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령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가 무역 문제가 있어서 교류가 끊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역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 여러분이 마치 교실에서 친구랑 다툼이 있었는데 둘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선생님께 말씀드리죠. 그런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국제기구입니다. 이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할게요. 세계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를 함께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다들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많은 나라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기구 설립과 국제기구에 설립했으면 가입을 하고요. 관련 국내 기관 설립,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상,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발생한 무역 문제를 더 찾아봅시다. 요거는 여기 국제기구 공부까지 하고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볼게요.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련 문제 해결 방안 토의하기.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네, 읽으셨으면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인도에서 생산된 태양전지와 컴퓨터 시스템만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 걸 일체 쓰지 않고 우리나라 것만 쓸 거야 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는 미국에서 그 물건, 태양전지와 컴퓨터 시스템을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그걸 안 할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미국의 물건 수출이 90%나 줄어들었대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팔고 있던 거를 멀쩡하게 90%를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도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손해를 봤다며 세계무역기구에 판정을 요청했다. 자, 여기에 나왔죠. 국제기구가 등장합니다.
세계무역기구, 영어로 WTO라고 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인도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인도는 자국의 태양광 발전을 발전시키고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세계무역기구는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인도가 패소한 거예요. 패소. 미국과 인도의 갈등이 있었고 세계무역기구에서 미국 손을 들어준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선 인도와 미국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인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미국의 태양 전지와 컴퓨터 시스템을 못 쓰도록 하자 미국이 WTO에 판정을 요구한 거죠. 제소했다고 합니다. 써볼게요. 세계무역기구 WTO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인도가 잘못했다고 한 거죠. 미국과 인도의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시고 잠시 시간 드릴게요. 선생님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은 맞는데 그게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죠. 나는 그냥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었을 뿐이야. 오직 우리나라의 힘으로. 근데 그게 다른 나라한테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이도 엄청 틀어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잠시 멈춰두시고 마저 적으시고요. 세계무역기구는 왜 경제의 국제연합이라 불릴까? 세계무역기구, 그냥 WTO라고 할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그러니까 중간 입장에서 공정하게 그 문제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교실로 치면 선생님이죠, 선생님. 네, 밑줄 그을게요. 지구촌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계 무역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1995년 1월에 설립되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18년 기준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우리나라도 이 중에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각 나라의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각종 공산품과 농수산물, 교육 등 각종 서비스 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무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준을 제시한다. 자, WTO는요. 인정을 해요. 자기 나라 산업 보호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심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각종 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2011년에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근 지역의 수산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기로 하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나라에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랑 일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자,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났죠. 원전이 터지면서 방사능이 흘러나왔어요. 바다로, 땅으로. 이때 한국을 비롯해서 54개국이 후쿠시마 근처의 수산물을 수입을 제한합니다. 이 방사능이 바다로 다 흘러갔기 때문에 그 오염된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당연히 안 먹으려고 하겠죠. 위험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 54개국 중에 딱 한국만 집어서 HTO에 제소합니다. 2015년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예측하건대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예측이 있을 뿐입니다. 자, HTO에다가 한국이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을 안 해준다면서 이릅니다. 우리 거 안 사줘요. 2018년에 결과가 나와요. 2015년에 제소를 했는데 3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한국 패 일본 승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니까 일본 거 수산물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봤더니 대한민국에서 허용하는 그 수치를 안 넘었다는 거예요. 너네가 먹는 그 수산물 허용치도 안 넘었는데 왜 수입 안 해? 차별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억울하죠? 불복,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결과에. 우린 억울하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해서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증거 자료나 뭐 과학적인 수치 이런 것들을 온 나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그걸 준비합니다. 그 준비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만 수입 제한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만 걸고 넘어지냐. 나머지 53개국도 전부 다 제소하면 그러면 우리도 승복하겠다. 우리한테만 그러지 마라 라고 했더니 다음에 열린 2019년 최종심에서 우리나라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겼냐면 HTO에서도 우리나라 법원의 3심 제도와 같이 항소를 하면 한 번 더 재판을 해주는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한 번 더 했더니 이번에는 HTO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수입 제한 조치를 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정당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나라가 수입 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계속 일본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수산물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일본은 최종 HTO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해달라고 떼를 쓰고 이번에는 HTO가 잘못했다고 공정한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내부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서 HTO가 하는 역할 뭔지 알겠죠? 다음, 이건 굉장히 최근 일인데요.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1억씩 배상하라. 한 명당 1억씩 라는 판결을 냈어요. 이거 우리나라 대법원이고요. 이 말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데려가다가 엄청난 일을 많이 시키고 죽는 사람도 있을 만큼 시켜놓고는 돈을 한 푼도 안 줬어요. 그걸 이제 강제징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 피해자한테 이제라도 1억씩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낸 거예요. 그랬는데 일본은 그거를 따르지 않는 거죠. 하기 싫은 거죠. 돈 주기 싫은 거예요. 이제 와서. 그랬더니 얘네가 어떻게 했냐. 이거는 분명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일인데 그걸 경제로 끌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 재료를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잘 만들지만 그 재료 자체는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데 이 재료를 우리나라한테 안 파는 거예요. 팔기는 파는데 엄청나게 규제를 까다롭게 강화해버립니다. 2019년에요. 수출 규제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왜 안 팔아? 너네 지금 이 대법원 판결 이거 경제적인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했는데 아니래요. 죽어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저 반도체 재료를 사야 되는데 얘네가 왜 이러지? 그래서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HTO에다가 제소를 하게 됩니다. 둘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런데 했다가 처음에 중지를 합니다. 중지를 하고 그래 그럼 대화로 한번 해보자. 제 HTO까지 갈 거 있어?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안 판다고 했을 때 뭐 이것저것 이유를 댔겠죠. 뭐 한국이 불안정하다느니 뭐 우리가 만든 기술력 어디다 유출한다더니 북한에다 유출한다더니 이런 이유들을 핑계들을 대는데 그걸 이제 다 해결을 합니다. 너네가 트집 잡았던 거 다 해결했어. 이제 봐. 그럼 이제 이거 해결됐으니까 팔아줘. 수입할 수 있게 해줘. 했는데 안 됐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HTO에 제소를 해야죠. 이게 바로 한 달 전인 2020년 6월입니다. 6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일본을 다시 HTO에다가 제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이고 경제적인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보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노노재팬 운동인 거예요. 노노재팬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일본의 이런 부당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사과는 하기는커녕 이렇게 보복을 경제적으로 하니까 일본에서 만든 물건을 사지 않고 일본 여행도 가지 않고 일본으로 우리나라 돈이 새어가게 하지 않는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